자, 명제라는 거를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명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집합에서 객관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객관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객관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이때 이 뒤에 있는 식 또는 문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제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식을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은 우리가 여러 개가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건데, 알파벳으로 P, Q, R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미는 아름답다 라고 썼다고 봅시다. 장미는 아름답다. 자, 얘는 그러면 객관적일까 객관적이지 않을까? 객관적이지 않다. 그럼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은 우리가 집합 설명할 때랑 똑같아. 집합할 때도 키가 큰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객관성이 없으면 집합을 만들 수 없다고 했었지. 고로 우리는 집합과 명제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성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에요. 주관적이어서 명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게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x가 0이면은 말이 돼 안 돼? 예를 들어 x가 0이면 거짓이라고 나타날 수 있죠. 딱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참이 돼요. 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주어진 문장식 같은 경우에는요, x의 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뀔 때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x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면, 변하면 명제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명제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얘는 뭘로 사용이 돼야 되냐면 조건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문장을 보면은, 요번에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확실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왔다 갔다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거짓이면 거짓, 참이면 참이라고 딱 정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무슨 명제? 참인 명제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이때 이 참인 명제를 볼 때 앞에 있는 4의 약수라는 애를 하나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 P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8의 약수라는 애를 하나의 조건 Q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Q라고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일일이 이렇게 조건 PQ를 잡았을 때 일일이 계속 글로 쓰려니 조금 귀찮습니다. 되귀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덜 귀찮게 하기 위해서 기호를 나타내게 될 텐데요.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조건 PQ를 가지고 놓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명제가 참이었죠. 이런 식으로 참인 명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에 짝대기 2개와 함께 Q라고 볼 겁니다. 이거는 P면 Q이다라는 뜻인데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얘는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호는 참일지 거짓일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기호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참이라고 알려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처음 설명할 때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하다. 즉 객관적인 조건을 썼을 때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집합을 설명할 때랑 연결이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집합에서도 객관적인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서 원소를 구성했었어요. 기억하니? 즉 무슨 말이냐면 객관성을 띠고 있는 이 조건으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고? 집합을 만들 수 있다고. 집합을. 그러니까 이 조건 P를 조건 제시법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조건 P를 이렇게 조건 제시법 자리에 넣고 원소 그냥 X라고 생각을 해주자고요. 그럼 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1, 2, 4라고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조건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 자리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원소는 그냥 X라고 생각을 해주면 8의 약수라는 조건 제시법이 완성이 된 거니까 1, 2, 4, 8이라고 나타나게 되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명제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찾으면 이런 집합들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진리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명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어떤 진리 집합을 찾았다? 얘가 조건 P에서 왔는지 Q에서 왔는지 그 관련성을 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아무 알파벳이나 쓰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집합 A라는 애는 조건 P 거일까 Q 거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 P에서 얻은 진리 집합은 P라고 쓸 건데 조건과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대문자로 쓸 거예요. 조건은 소문자, 진리 집합은 대문자. 이해가니? 마찬가지로 이 조건 Q에 대해서 진리 집합을 얻었을 때는 이걸 대문자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PQ라고. 오케이? 성범이 오자마자 졸려. 나 아직 뭐 했어?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논 거야? 자, 그리고 우리 포함관계라는 거를 집합에서 배웠었죠. 상은아, P랑 Q를 포함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P가 Q에 포함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오케이? 즉 우리는 이걸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요. 명제가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진리집합은 P가 Q에 포함된다 라는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요? 자 봐봐. 8의 양의 약수는 4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8이 4의 약수가 아니니까. 이해가니? 거꾸로 하면 포함관계 성립 안 되지. 그래서 조건을 바꾸면 거짓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즉 우리는 명제가 참이려면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는 P가 Q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엔진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포함관계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이 P라는 애가 Q 안에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이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P는 Q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P가 존재하려면 Q는 원소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만약에 Q가 원소가 하나도 없다면 P라는 부분집합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봐야죠. 공집합이잖아 Q가. 그러면은 동그라미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P를 그릴 수가 없겠지. 이해가요? 즉 Q는 P라는 부분집합을 그리기 위해선 반드시 존재하는 집합이어야 돼요. 없는 집합이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니? 약간 말장난인데 이게 이해가 가야 돼. Q라는 애가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P는 원소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Q가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P가 원소를 하나라도 가질 수 있고 공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Q는 P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대로 이 P는 Q가 존재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치? 근데 지금 Q라는 집합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P를 그리기에 Q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Q는 P를 그릴 수 있는 P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만한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고? Q라는 집합은 P라는 부분집합을 가질 능력이 있어 없어? 있지. 충분히 가질 수 있단 말이야. 훨씬 큰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집합에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만 보고도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가 조건 P와 Q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집합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얘네들의 부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정. 자,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의 부정은 뭔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주어진 조건을 반대로 말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진 조건이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조건 P가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은진아,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 땡. 얘들아, 우리는 크기 비교를 크게 몇 가지로 할 수 있어? 세 가지로 할 수 있어. 크다, 같다, 작다. 그러면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A 더하기 B의 반대로 작거나 같다인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고요. 얘를 반대라는 조건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영어로 not을 쓸 거야. not P, P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알파벳 not P를 쓰자니 귀찮았던 거예요, 인간들이. 수학자들이.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물결 표시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이 물결 표시의 뜻이 not이에요. P가 아니다 해서 명제의 부정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면 조건의 부정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조건을 부정했으면 진리집합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진리집합이 P였다고 치면 이 부정은 집합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P가 아니다로 갔으니까 P의 여집합이라는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명제의 부정까지 보면 명제는 원래대로라면 P이면 Q이다였어요. 그쵸? 이걸 부정한 거야. 쉽게 이런 거지. 쌤이 50m를 10초 만에 뛴다의 부정은
내가 50m 10초 안에 뛸 거래. 이걸 부정해봐.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못 뛴다잖아. 그쵸? 그냥 못 뛴다요, 못 뛴다. 내가 100점이다의 부정은 100점이 아니다요, 그냥. 그러니까 얘의 부정은 그냥 단순하게 P이면 뭐다? Q가 아니다 라고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쵸? 그래서 얘가 기호로 P 이퀄 Q면 얘는 기호로 P 이퀄 뭐라고 나와야 돼? Q가 아니다? Q가 아니다? 기호로 나타내는 기호. not Q. 물결 표시라고 하지 말고 그냥 not이라고 하면 돼요. not Q다라고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부정은요, 순수하게 조건들에 부정하면 되는 거고요. 명제의 부정은요, 조건 PQ는 가만히 내비두고 문장 구조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문장 구조를 바꾼 거예요. 뭐뭐이다를 뭐뭐 아니다로. 그러니까 Q랑 아니다가 만나니까 not Q로 바뀐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배울 내용의 50%를 배웠습니다. 야, 개념 별거 없어. 문제가 어려운 거지. 문제가 문제인 거지. 개념 자체는 별거 없어. 지금 50% 배웠어, 50%. 자, 요거 정리 싹 하고 예제 풀이 시작할게요. 다 써서?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성범이? 응. 은진이는? 태준이는? 오우, 얘들 부담 많이 쓰는데?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예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가 전체 집합 U라는 애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조건 PX라는 친구는 지금 X제곱은 X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따라서 이 조건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럼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가 되죠? 2개? 전체 집합 보고 3개, 3개. 3개가 돼서 그냥 노가다 띄는 거야. 뭐라고 써달라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X2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또 X가 0이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X가 1이면 X제곱 X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했던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이 X제곱은 X라는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랑 1이라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이라는 애가 포함되니까 참이 된 거고 0이라는 애가 포함되니까 참이 된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하나를 더 추가해 봅시다. 문장 하나를 더 추가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가 1 또는 0이면 x제곱은 x2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여전히 참이죠. 그리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면 여기에 있는 얘를 라지 P라고 봤을 때 0과 1이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얘를 라지 Q라고 봤을 때 0과 1이라고 나와서 얘네들이 서로 같게 되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Q라는 애가 더 크고 P라는 애가 작았을 때는 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렀었고요. P는 Q이기 위해 충분 조건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둘이 완전히 똑같다면 이거는 무슨 조건으로 불러야 될까?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집합을 떠올려 보면요. 서로 같다라고 나왔을 때는요.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Q가 필요 조건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 반대쪽 옆에 있는 애의 조건을 보면 Q는 충분 조건이라고 나타나게 되지. 즉 P랑 Q는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등호일 때는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으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조건의 부정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진리집합을 한번 더 설명하려고 이 예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조건들을 부정하는 것부터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1번은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다 라는 녀석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y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주어져 있는 이 조건들을 부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부정한다는 것은 전체를 여집합을 씌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봐. x가 0이 아니래. 반대로 말하면 x가 0이 아니래. 반대로 말하면 그래 x가 0. 혜준아, 이고의 반대는? 네? 이고의 반대는? 뭐뭐 이고의 반대는? 나 집합에서 했잖아. 또는 그래서 얘는 y는 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상은아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또는의 반대는? 그치. 그리고 얘의 반대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성범아, 집합에서 그리고는 뭐랑 똑같다? 집합에서 그리고는 야, 지난주에 배웠잖아. 교집합이었어요. 교집합이었어요. 그리고 집합에서 또는이 합집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얘들아, 근데 지난주에 배우고 이렇게 다 까먹으면 안 돼. 아, 내가 그래서 오답수 만들어주는 거야. 계속 복습해야 돼. 계속. 알았지? 큰일 나. 이렇게 금방 까먹으면. 응? 큰일 나. 내가 오늘은 테스트 준비를 못해서 테스트를 안 볼 건데 목요일에는 테스트 볼 거예요. 목금은.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금요일에는 원래 우리가 수업을 하고 클리닉을 하잖아. 금요일은 클리닉 먼저 할게. 금요일은 클리닉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5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5번 예제를. 자, 5번 예제가 학교에서 자주까지는 아니고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5번 문제가 나오면 한 40%가 틀려요. 한 40%가 틀려요. 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5번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12의 약수이면 8의 약수라고 나와있죠. 8의 약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조건들을 각각 12의 약수라는 조건을 P라고 잡고요. 8의 약수라는 애의 조건을 Q라고 잡아주면 P에 대한 원소가 잡히게 될 텐데 P에 대한 원소가 1, 2, 3, 4, 6, 12라고 잡히게 될 거고요. Q라는 애의 원소는 1, 2, 4, 8이라고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그려준다면 교집합 자리에 1, 2, 4가 들어갈 거고 여기 8이 들어갈 거고 여기가 3, 6, 12가 들어갈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태준아? 아니, 아는 대로 말해. 보이는 대로 말해. 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왜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포함되지 않아서예요.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포함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볼 건데 P가 Q에 포함된다면 이거라면 P의 모든 원소는 Q의 원소이다 라는 게 우리 부분집합 정의였어요. 그럼 은진아, 지금 쌤이 쓴 문장을 보면 주어는 Q의 원소야, P의 원소야? P의 원소가 주어가 되지. 즉 우리가 포함 관계를 결정하는 거는 Q보다 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거짓인 이유는요. Q에서 찾는 게 아니라 P에서 찾아야 돼요. P에서 어떤 부분? Q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거짓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거짓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짓인 이유는 바로 3, 6, 12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답이 4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거짓인 이유를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발예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발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발예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발예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나타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네들이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크게 벌써 두 가지나 배운 거예요. 명제, 규형, 명제 증명법을 벌써 두 개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집합 표현법.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포함관계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배운 거냐면 발예법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발예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거짓인지 숫자를 딱 대서 말하는 겁니다. 딱 대서 8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걸 우리가 발예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울 게 뭐냐면 배우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건 설명하고 다시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예제로 8번으로 갑시다. 8번으로. 다음 예제로 우리가 이제 8번으로 왔어요. 8번. 쭉쭉 잘 간다. 자, 8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등식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을 우리 조건을 P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얘의 조건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P라는 애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색칠이 되어 있고 얘를 진리집합 P라고 할 수가 있고요. Q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을 색칠을 해서 올라와서 2보다 작다라고 Q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PQ의 포함 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요? P가 Q 그렇지. P가 Q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수 n이 6의 약수면 8의 약수이다. 아까 했던 거죠. 6의 약수라고 보면 1, 2, 3, 6이 나올 거고요. 8의 약수라고 보면 1, 2, 4, 8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 포함 관계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얘를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준아, 거짓인 이유는 뭐야? 어떤 숫자 때문에 거짓이야? 그렇지, 3하고 6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이 1번 문제 밑에다가 한번 써봐.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2보다 작다. 자,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왜?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가니?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부등식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부등식 많이 나오는 거는 윈터 때 한번 내가 정리를 싹 해줄 예정이에요. 근데 아마 윈터는 고등하를 나랑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선생님마다 들어가는 과목이 달라서. 자, 해서 윈터랑 3월달에 부등식 부분만 몰아서 싹 정리를 한번 해줄 겁니다. 몰아서. 자, 그러고 나면 진리집합 사용하는 게 또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애를 한번 같이 해보자. 뒷장에 13번 문제예요. 뒷장에 13번 문제예요. 우리가 이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합을 충분히 연습했다는 가정하에 풀 수 있는 겁니다. 13번이. 그래서 내가 너네 오답노트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만들어줄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오답노트 프린트 준 거 금요일까지 내라고 했잖아. 만약에 내가 다른 숙제가 생각보다 적어서 미리 다 했다 하시는 친구는 미리 내세요.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반복하실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성과제야, 성과제. 잘하는 애는 더 많이 정리하게 해줄 거예요. 오케이? 뭐 말인지 알지? 꼭 내가 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에 낼 필요 없어. 더 빨리 내면은 더 빨리 많이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 때까지 가면 어떤 애는 막 30차까지도 가고 어떤 애는 막 5차밖에 안 되고 그래요.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의 차이지. 그럼 당연히 30차까지 하는 애들은 거의 다 1등급이 나옵니다. 거의 다 1등급이 나와요. 그만큼 공부한 애들은 거의 다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요. 자, 13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번 첫 번째에서 P 합집합 Q가 나왔대요. 자, 은진아, 이거 무슨 의미였니? Q가 Q에 포함된다.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였고, Q 교집합 R이 또 Q였대. 이건 무슨 의미였어? Q가 R에 포함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교집합은 작은 게 이긴다. 작은 게 이긴다. 그 다음 우리가 라스트로 P가 S의 P의 여집합이 S의 여집합에 포함된대. 그러면 얘는 드모르간을 이용을 해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드모르간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드물어간의 성질 이용하면 어떻게 바뀔까? 야 말을 해줘. S가 P에 포함된다. 그래 S가 P에 포함된다. 자 드물어간의 성질이 뭐라 그랬어? 전체를 여집합치하는 거라고 했었지. 전체를 여집합치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전체를 여집합치해지니까 P 짝대기 여집합의 S로 바뀌고 이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는 거에 반대니까 왼쪽으로 벌리고 있다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아는 걸 다 보면요. P가 Q에 들어가고요. Q는 R에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그림으로 R을 제일 크게 그려주고 그 다음 P를 그려주고 P가 아니라 Q군요. Q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P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 S라는 애를 그려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우리가 현재 안 사용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S라는 애랑 Q의 여집합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럼 S라는 애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Q의 여집합을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색칠 안 된 부분들이 있지. 근데 이건 뭐랑 똑같대? 공집합, 아니 전체집합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건 무슨 의미라고 했지? 여기 있는 부분들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이해가니? 얘네들의 원소가 없으니까 Q나 P나 S나 다 똑같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Q, P, S가 모두 R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가 된다고. 서로 다 같은 거고 저게 R에 포함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따라서 P이면 R이다 참이고요. S이면 R이다 참이고요. Q이면 R이다 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P, S가 같으니까 서로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서 답은 몇 번이야?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안 되겠지. 이해가니? 자,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S랑 R이 1번으로 2번으로 나왔고 P랑 R이 1번으로 나오고 Q랑 R이 안 나왔네. 그리고 S랑 Q가 3번으로 나왔고 P랑 S가 5번으로 나왔죠. 4번만 안 나왔지? 답이 4번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기 원소에게서 빵개빵개 나와야 된다는 거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 요게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근데 이거를 잘 쓰는 친구가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접근이 잘 돼.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영영 따지는 거는 윈터랑 3월 아니지 이건 고등하니까 여름방학 썸머 때 또 해줄 겁니다. 썸머 때 또 해줄 거고 9월 달에 또 해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고등하 내용들은 윈터 때도 할 거고 썸머 때 또 할 거고 9월 달에 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무한반복해줄 겁니다. 왜? 겁나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15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아씨 이거 다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치워. 자, 이 문제가 진짜 헷갈리는 문제야. 너네들 엄청 헷갈리게 할 거야. 자,
충분 조건이라고 써있지. 자, 충분 조건이면은 x는 4가 아니다가 더 크겠어, 더 작겠어. 요거는 x는 4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애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했을 때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q가 큰 거였어.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라 그랬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애는 더 큰 집합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요. 자, P가 Q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P가 Q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P는 Q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왜? Q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만 갖고 있을 거라서요. 자, Q가 가진 원소만 있는 P는 Q에 들어가기 충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Q는 4 빼고 나머지를 다 갖고 있는 애야. 그럼 P는 4를 가지면 돼, 안 돼? 가지면 돼, 안 돼? 내 말이 어렵나? 다시 Q는 4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4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Q는. 따라서 P는 4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P도 4가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0이 안 되는 것들만 다 갖고 있으라 그랬지. 그럼 4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P라는 집합은 4를 대입했을 때 0이 안 나오는 애들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P는 4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갖고 있는 거야. 0이 되니까 안 갖고 있는 거라고. 말장난 같죠? 이거 되게 헷갈려요. 영재는요, 말장난 같은 문제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와. 나는 수요일에 갈 거야. 얘가 난 수요일에 안 갔어. 근데 은진이가 갑자기 성범이는 월요일에 갔어. 이러고서 자, 여기서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는 애는 누굴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진짜 그런 문제 나와. 나중에 그것만 모아서 한번 할 거야. 그리고 막 이런 문제도 나와. 달력이 있어. 근데 얘한테는 내 생일을 알려줄 건데 얘한테는 월만 알려줄 때 내 생일은 몇 월이야 이렇게. 다른 애한테는 내 생일은 며칠이야 라고 얘기를 알려줄 때. 그리고 얘네들이 대화를 해.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선생님 생일이 언제인지 알았어 이러면서 맞추세요 이런 문제도 나와. 옛날 그 있지 초등학교 때 창의력 퀴즈 문제 막 이런 거 그런 게 나올 거야. 말장난 같은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잘 봐봐. P는 4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P는 0이 안 나오는 애들만 갖고 있을 거래요. 근데 4를 안 갖고 있다는 거는 4를 넣었을 때는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어주면 16 더하기 4a 마이너스 48일 때 이게 0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a는 32여서 a가 8이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여기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좀 고통받겠지만 하셔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QR 보면서 하시고요. 다음 다 쓰고 일단 쓰고 25번으로 가자. 그러니까 25번 가기 전에 그냥 한 문제만 더 풀자. 일단 쓰고 25번 바로 가기보다 한 문제 더 풀고 가자. 그거를 풀어줄까? 애들이 뭘 어려워할까? 23번 해자. 23번.
문제부터가 좀 폭력적이게 생겼어. 길어. 애들이 보통 이렇게 글이 많으면 생각하지. 나는 못 풀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다 풀 수 있어.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길이에 쫄면 안 돼. 고2 수원 들어가면 이거 2배 길이 되는 문제 나올 거야. 수원 들어가면 이거 2배 되는 문제 나올 거야. 자, 23번 봅시다. 차근차근 봅시다. 기억 조건을 보니까요. P 합집합이 Q 빼기 P고 이게 P가 성립한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Q 마이너스라고 알고 차집합이라고 합시다. Q 차집합 P가 P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해가니? 자, 그 말은 그냥 우린 집합 두 개를 그냥 그려. 집합 두 개를 그냥 그려. Q 차집합 P는 이쪽 자리야, 그치? 이 색칠된 게 P에 포함된대. 말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칠된 부분이? 연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계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P 차집합 P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발전하는 겁니다.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지. 그림보다 지우개가 더 크다. 근데 여기서 서로 같진 않다 그랬어. 같진 않다. 그러면 일단 P를 충분 조건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Q는 P에 무슨 조건이 돼야 돼? Q가 아니구나. P구나. P는 Q에 무슨 조건이 돼야 돼? P 더 크잖아. P를 조건. P는 Q한테 필요해. Q는 P한테 충분한 조건이야. 왜? 들어가기 충분해. P는 Q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거 봐봐. 명제 문제를 가장한 집합 문제야. 이거 집합 이런 생각 못하면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그래서 내가 너네 지난주에 만들어내자마자 바로 오답노트 만들어준 거야. 집합. 앞으로 우리는 태진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앞으로 우리 수학은 고등 상을 못하면 수투를 못하게 될 거고요. 고등 하를 못하면 그냥 수학을 못하게 될 겁니다. 뭔지 알아요? 그래서 보통 수능을 망치고 재수를 하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고등상하 테스트부터 합니다. 얘가 2등급이 안 나온 이유는 보통 고등상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고등상하 테스트부터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 중등 기하. 너네 2학년 2학기 닮음 있지? 그리고 3학년 2학기 원 있지? 그거부터 다시 가르쳐요. 그거 못하면 너네 1등급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학년 2학기 닮음, 3학년 2학기 원. 거기 부분 못하면 1등급 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2쯤 됐을 때 중등 기하 특강 듣게 할 거예요. 그거 안 시켰는데 알아서 잘하는 애 내가 단 한 명도 못 봤어. 알아서 잘하는 애는 단 한 명도 못 봤어. 자, 다음 두 번째. P 합집합, Q 차집합,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왔네요. 쟤도 아까랑 똑같이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전체 집합 안에 P가 있고요. Q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Q 차집합 P를 하면 이쪽 부분이 색칠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 색칠한 부분에 여집합을 칠해주면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P 색칠하면 어차피 이미 다 색칠이 되지 P는. 그랬더니 이게 전체 집합이래요. 그럼 어떤 의미라고 했지 은진아? 이게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선
색칠된 게 전체 집합이랑 똑같대. 근데 뭐가 거슬려 눈에? 여기 빈대가 거슬리잖아. 이놈이 어떻게 돼야 전체 집합이야?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부분은 남아있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뭔 얘기가 되는 거야?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Q 전체 중에 이 바깥 부분은 공집합이야. 교집합 부분만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냥 Q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말이라고. 그럼 니네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Q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자, 얘들아 이거 대빵 어려운 스킬이야. 근데 니네가 이걸 이해하잖아.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 이런 문제를 잘 풀게 바뀌어. 이거는 현재 고1도 할 줄 아는데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한 30%밖에 못해. 현재 고1을. 요 동네에서는 한 15%라고 생각을 하고 대치 쪽에서는 한 80%가 할 줄 알고. 오케이? 그래서 요 동네 1등이 대치 가면은 한 5등급 더. 뻥같이 진짜야. 여기에서 일반고에서 정규 10등 하던 애가 대치 쪽 이사 가가지고 첫 시험에서 5등급 떠가지고 애가 멘탈 나가가지고 막 그랬었어. 뭐 결국은 다시 1등급이 되긴 했지만 어느 학교든 정규 1등 했던 애들은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대치 쪽 애들이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졸라 많이 시키는 분위기라서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거를 막 3번씩 본 애들이 널렸거든. 걔네들이 마인드셋이 돼 있어. 내가 숙제를 안 하면 학원에 잘리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발린다는 게 깔려 있어서 숙제를 겁나 많이 내도 다 해와. 숙제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걸 봅시다. P 합집합 Q에 차집합 P 교집합 Q를 했더니 공집합이 됐대요. 자,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요. P, Q, 합집합에 교집합을 차집합했으니까 이 바깥쪽 부분이 색칠이 됐네요. 그랬더니 여기가 색칠한 부분이 지금 뭐다? 공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자, 태준아.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 P는 Q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 맞는 말이 되겠죠. 지금 맞는 말이 됩니다. 성범아 이해가니? 이해가? 대답을 해줘. 고개 끄덕이는 건 내가 못 알아볼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어렵네요. 리을. 어이씨 공간이 없어. 리을을 보니까 지금 집합 몇 개 나왔어? 3개지. 자, 집합 3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 3륜기 그래. 3륜기 겹쳐서. 이거 집합 3개 기본이야. 알았지? 자, 여기 P, Q, R. 그래서 R 차집합 P래. R 차집합 P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겠네. 여기 이렇게 색칠을 했고요. P 차집합 Q래. P 차집합 Q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색칠이 되겠네요. 색칠이 됐더니 여기가 그냥 공집합이라고 나왔어요. 공집합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될까, 은진아? Q라는 애는 이만큼 가능한 거야. P라는 애는 여기 다 없으니까 요만큼 가능한 거야. R이라는 애는 여기 다 공집합이니까 요만큼 가능한 거야. 또 무슨 의미야? 일단 Q가 제일 크다는 건 알았어. 그 다음 누구야? Q는 여기 3개 다야. P는 색칠된 부분 빼고 나머지 2개야. R은 색칠한 부분 빼고 나머지야. 그 다음이 P고 그 다음이 R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 틀려? 맞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요거 쫙 정리하세요. 그리고 10분 쉽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네들은 이거를 만약에 요번에 마스터를 하고 넘어갔다. 만약에 마스터하고 넘어갔다. 그럼 고등하 집합 명제 파트는 거의 반쯤 먹었다고 생각을 해도 돼. 심화 문제 반쯤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 심화 문제 풀이할 때 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거야.